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해 오늘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물가 급등세가 거의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월과 동일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주택 매물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 리얼터닷컴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매물로 나온 주택 숫자가 전년 동기보다 30.7%가 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주택 매물의 증가율은 5월에 8%에서 6월 18.7%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50년 노력 끝에 성사시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6,5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너무 늦게 주요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처방약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면 리베이트 받게 되고 무료 백신 이용에 그치지만 2024년에는 코 인슈런스 5% 지출이 없어지고 2025년부터 $2,000 이상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매년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어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고인 제러미 세런 스미스는 지난 7월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이날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소인들을 골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폭행 7가지 혐의에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 기소했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에서 사망 실종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 시각 10일 오후 11시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8명, 부상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 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지하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게 목표지만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